바쁘신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녹화를 하게 되면 잘 안 와요. 예,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토요일은 예, 다 놀러 가야죠. 날씨도 더운데. 자, 그냥 뭐 오늘 근데 사실 뭐 꼭 녹화요? 예, 그래도 뭐 해야죠. 해드린다고 했으면 해야지.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를까. 한다고 했잖아. 그럼 해야지. 다음번부터는 안 하려고. 근데 어차피 이거 스터디 영상은 보면은 보통 다 1시간 이상씩 하니까 사실 녹화를 해도 별 의미는 없긴 해요. 나중에 막 종목별로 막 편집하는 뭐 그런 거나 좀 하면 모를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시간도 없고요. 자,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그, 제가 그냥 아까 전에 쭉 둘러봤을 때는 저건 것 같아요. 그 화장품하고 식품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화장품 K뷰티 쪽에서 이제 뭐 덜간 애들 있잖아요. 덜간 화장품 애들. 그래서 뭐 지난주 보니까 이 셀바이오 휴먼텍인가? 얘가 이제 지난주에 또 움직였더라고요. 외인들 막 들어와 있고. 그럼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 좀 덜 간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으로 이제 조금씩 다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얘네들 움직였는데 아마 더 가지 싶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왜 그 의료 다음 주에 파업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파업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인성정보라든지 얘네들도 지금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성정보하고. 오늘 어제 보니까 막판에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분봉 보니까. 아니, 빠졌다 이렇게 좀 올렸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막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일정주나 테마주 그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특별히 딱 보이는 게 이제 전체적인 큰 산업 쪽은 제 생각에 뭐 돌아봤을 때 딱히 막 이거다 싶은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현대차가 기아 뭐고요. 현대차나 기아 쪽도 움직임이 그렇게 딱 티나진 않고 반도체도 지금 금요일 날 어제 미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미장 신호도 그렇게 좋게 잡히진 않고 그래서 이 다음 주 자랑은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관이 막 팔아제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사실 무너졌거든요. 이 사실 이 코스닥이 이게 좀 안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좀 가주면 좋거든요. 가주면 좋은데 안 가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추세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요 정도까지 한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 저점을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더 하러 또 내려오게 돼.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했다가 추세를 못 뚫고 오게 되면은 이제 요대로 그냥 하락 추세로 가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살짝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 코스닥이 좀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빠졌을 때 여기 골든라인 있잖아요. 골든라인을 좀 지켜주든가 뭐 요런 흐름이 좀 나오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코스닥이 좀 불안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수 보면은 어쨌든 갭 매크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갭 띄우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죠? 요런 느낌. 갭 띄어서 갔는데 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 근데 그 주범이 지금 뭐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팔고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채팅방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은 한번 매도 시작하면 계속 매도를 해요. 근데 기관이 급격하게 지금 매도를 했거든. 그래서 이게 그 옵션 만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포지션 잡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걔네들은 선물 파생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포지션 잡은 건가? 뭐 하여튼 어쨌든 뭐 다음 주 초는 또 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또 그냥 정책주하고 테마주스로 그냥 계속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가던 애를 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다시 또 오선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근데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기관 계속 들고 있고요. 외인들은 단타 세력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안 좋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뭐 화장품하고 식품 그냥 이 두 개밖에 딱 안 보여요 지금 봤을 때. 그나마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거는 식품 쪽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사료주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한일 사료가 지금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정배열 만들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5선하고 20선, 60선 뭐 이런 좋다고 정배열 딱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간에 이제 요 식량 관련 뉴스들이 좀 나오면 일단은 선물 시장은 좀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네,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지금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분명히 요 사료주 이쪽 그 식량 관련주들은 분명히 한번 튈 거예요. 얘 말고도 우름집함도 재밌죠. 얘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와중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락하던 와중에 이렇게 돌려주는 봉이 나오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 있는 선이라는 거, 요 골든 라인, 그죠? 요걸 지켜주고 요런 게 나왔던 얘기는 뭐 추세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 여기는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준봉 삼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듬집함이라든지. 그래서 얘 말고도 지금 차트 또 둘러다 보니까 어 보라티알도 있죠. 보라티알. 저 보라티알도 좋아 보이죠. 이것도 보라티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식품주에서 그냥 바로 그쪽으로 다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는 얘네들을 그냥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다른 쪽 기술주라든지 이쪽은 어 결국엔 반도체는 그냥 뭐 엔비디아 관련이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에이펙트하고 워트 요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예. 에이펙트가 이제 추세 계속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펙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워트, 워트 이렇게 추세 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패턴에서 끼꼬님 그때 패턴 하다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 중에서 좋은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기준봉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갈 때 끼꼬님이 주로 하셔야 될 매매는 이런 오선 매매죠, 오선 매매. 그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애들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당일 단타는 그래서 5일선을 갖다가 무조건 지켜주는 애들을 무조건 찾아가시면 돼요.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눌림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보시다가 괜찮은 거 주도주 안에서 5일선 타고 가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5일선 매매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5일선 파란 거.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이제 보다가 5일선 회복한 거 보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 예. 그래서 끼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한테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 맞는 매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공부하다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이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도 하고 모니터 하고 하니까 뭐 다 하는 건데 결국에 그냥 자기 포지션에 맞게 그 매매를 갖다가 그냥 그 계속 확률을 높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끼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오일선 타는 매매. 그냥 이런 기준봉 딱 나왔을 때 기준봉 딱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걸 많이 체크하는 게 좋죠. 주도주를 체크하는 게 좋죠. 주도주를 체크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깔아놓고 5분 5일선 지켜주든지 아니면 또 진짜 강한 애는 3일선 지켜주고 그래? 그런 애들 갖다 매매하고 지금 이 워트 차트 보면은 패턴이 나오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제가 보면 패턴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준봉 체크하는 거예요. 기준봉.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진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옆으로. 그래? 옆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위로 이렇게 가는 애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애는 두 번째. 그리고 아래로 빠지는 애는 약간 좀 걸러야 되는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다 생각하는 거는 옆으로 오르는 애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옆으로 오는 애들은 왜 안 좋냐면은 이 박스 안에서 매매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안 가고 꼭 옆으로 가다가 흘러서 가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좀 많이 주고 가든지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재미가 없죠. 옆으로 가게 되면. 근데 대부분 옆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시간을 주게 되면 한 번은 꼭 이렇게 빼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옆으로 가는 친구들은 그냥 요 안에서 그냥 내사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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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훅 빠지면 그때 물량 실었다가 쭉 갈 때 먹는 약간 요 길이 가는 약간 스윙 매매식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아래로 빠진 친구나 위로 가는 친구는 그거는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위로 가는 친구가 차라리 편하거든요. 5일선 매매를 그냥 하면 되니까 5일선이나 3일선 매매를 하면 되는데 밑으로 가는 친구들은 얘가 이제 중간에서 튀거나 아니면 밑에서 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중간에서 만약에 튀게 되면은 땡큐인데 보통은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은 밑에까지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튀는 경우 때는 그때는 좀 대박이야.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낚여가지고 중간에서 좀 많이 사다가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손절을 한다면 다시 쭉 가고 이런 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내가 승률을 갖다 좀 높이고 좀 그래도 매일같이 좀 재밌게 매매를 하고 싶다 싶으면은 무조건 요 매매 우선 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좋다. 알죠? 요게 제일 좋고 요거는 좀 짜릿한 편이고 좀 짜릿하고 위험하지만 짜릿한 매매. 그다음에 요거는 좀 지루하지만 네, 확실한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막 1, 2주 정도 그죠? 1, 2주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안에서 그냥 박스 매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어쨌든 재료의 크기라든지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렇게 옆으로 오르면은 언젠가는 뭐 뺐다 가든 해갖고 어떻게든 가는데 그런데 이제 어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얘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패턴이라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옆으로 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끼리가 코를 늘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간다는 이게 코끼리 패턴이에요.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코끼리 패턴이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선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지켜주면 좋을까? 항상 그게 문제잖아. 그때 이 골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워트만 봐도 이 골든 라인을 계속 다 지켜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지켜주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골든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뭐라고 해야지? 세력들이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든 라인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세력이 다시 요 위로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꿈비 같은 경우도 계속 들고 가시려고 한 거는 뭐냐면 꿈비가 제가 아마 이때쯤인가 요때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쭉 빠져갖고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한 10% 정도? 7%에서 10% 정도 빠졌을 텐데 다시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 골든 라인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골든 라인. 요거는 웬만하면은 안 깨려고 많이 하는 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런 데서 인제 얘가 지금 만약에 움직인다.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깨지 않고 계속 움직이다가 요렇게 언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조만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간 조정 충분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추세를 갖다가 만들어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섹터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도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보라티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죠? 보라티알 말고도 뭐 얘네 관련주들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그냥 사료주인가? 맞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거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하여튼 식료품주 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리들이 다 지금 아까 전에 한일사료도 볼게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기준봉 있죠? 기준봉 있고 그다음에 요 골든라인 있고 지금 정배를 만들면서 쭉 이렇게 길게다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도 그렇고 한인사료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은 아까 봤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죠? 그다음에 그 식품 중에서 요 흥국 F&B 있잖아요. 흥국 F&B. 끼꼬님은 이제 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끼꼬님 같은 포지션은 얘가 지금 처음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쐈잖아요. 돌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서 얘가 그러면은 관종 놓고 있다가 오선을 타고 가는지, 그죠? 그런 것도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끼꼬님은 이런 거 체크하면 돼요. 지금 최대 거리랑 터졌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타고 가면은 재밌게 매매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목표가 잡는 거는 이제 좀 길게 보고, 만약에 이렇게 길게 보고, 여기 위에 있는 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데드라인 있잖아요. 데드라인을 주로 이제 저항을 잡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정도 시세 줬으면은 대략 예상하는 게 여기까지 한번 쳤다가 3,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한번 밀리겠죠. 그죠? 3,000원 이상 갔다가 밀리고 어디쯤에서 반등 나올지는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가격이거든요. 요 골든라인 정도. 2,700원 정도. 그래서 아마 5선이 어디 정도 형성될지 모르는데 한 2천 여기까지 한 3,050원 정도까지 쳤다가 내려와가지고 2,700원 정도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5선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면 한 4,000원대까지. 4,000원. 그래서 최고는 아마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얘는 아마 5,000원까지도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뻥튀기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치면. 그죠? 그러니까 식품주들이 만약에 진짜로 세력이 맘 잡고 막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요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품주가 지금 무섭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는 놓쳤잖아요. 화장품주는 놓쳤으니까 식품주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주 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얘네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신을 했다기보다는 생각한 게 뭐냐면 삼양사가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삼양사가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제 설탕 뭐 그쪽 관련이거든요. 설탕 그쪽 관련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막 대상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큰 형님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식품 관련해서 큰 형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야 동생들도 이제 따라서 그냥 쭉 같이 움직이겠다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이 말고 지금 무양도 엄청 세잖아요. 무양도 지금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도 지금 오선 타고 그냥 쭉쭉쭉쭉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음. 근데 지금 경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겠죠. 다른 데로. 그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냥 요거 말고도 이제 지금 뭐지? 음료 있잖아요, 음료. 음료. 음료 해가지고 술 쪽으로 이제 또 계속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막걸리하고 국순당. 국순당도 지금 차트 좋아요. 깨꼬님 요 국순당도 오선 매매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지금 최근 지금 요 음봉 뼈다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들어온 게 기간이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기간이 들어온 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오선 지켜주는 거. 우리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고 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오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국순당 이제 술 쪽이 움직여야 되니까 얘 말고도 그때 본 게 뭐였죠?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그죠? 하이트 진로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술 쪽도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알코올 쪽이 움직이니까 주정도 봐야 되죠. 그래서 풍국주정. 그래서 풍국주정 본 거예요. 근데 풍국주정도 지금 출발한 자리고 여기 위에 지금 다 정리한 것들 보이죠? 그죠? 위에 있는 맨 밑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소로 볼 게 아니고 음료로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말고 뭐 진로, 진로 발효. 그죠? 얘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술 쪽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K푸드 해가지고, K 막걸리부터 해가지고, 아마 소주도 제가 알기로는 좀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주도 지금 한국 무슨 뭐 그걸로 해가지고, 한국 보드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기 이태원 이쪽에 가면 미군 애들이 소주병 그냥 들고 그냥 길가에서 마셔요. 포도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요런 것도 그렇고, 진로발도 그렇고, 창의 에탄올, 창의 에탄올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 관련. 그래서 제주 맥주가 좀 미쳤더라고 보니까. 제주 맥주가 지금 미쳤잖아요. 지금 외인들 이렇게 들어왔어요. 단타 세력 들어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료주 K푸드 관련해가지고 큰 형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작은 애도 움직인다. 화장품주가 좀 어느 정도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꺾이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음,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좀 덜 간애 중에서 얘가 있어요. 웨스트라이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웨스트라이즈. 이 봉이 좀 수상한 봉이죠. 그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외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고. 근데 전환사채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좀 수상하고. 그래서 볼 것들이 사실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엔진은 예전에 HSD 엔진이에요. HSD 엔진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뭐 좋을 거다 많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조선주 관련은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재밌게 가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한번 상승을 줘도 얘 같은 경우는 상승 나서 그냥 쭉쭉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또 눌러줬다가 또 이렇게 또 지지부진 하다가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거든요. 근데 상황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이게 가파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들이 이제 가파라지기 시작했으니까 급상승이 더 나올 수도 추가적으로 급상승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요거는 공부 삼아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좀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이걸 노리는 게 맞고 이렇게 타고 간다 그러면은 당일 단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쭉 빠진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박스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빠지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일단은 좀 안 보는 게 좀 두었다가 나중에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 쪽은 어쨌든 실적주로 해서 이제 쭉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말고도 하나오션을 봐야 되는데 하나오션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선주를 이제 또 다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달러로 결제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늘 그 기사 내용 있잖아요. 소비가 줄고 있다. 소비가 줄고 있다. 그래서 그 미국 소비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슬슬 경기 둔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도체라든지 이제 전기전자 쪽이 기술주가 약세를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좀 줄어서 가전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 좀 잘 읽어보세요. 정리를 잘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나 해갖고 단순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들이 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것들 거기에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는 건 상황이거든요. 그 얘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얘가 더 갈지 아니면 시장이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대한 거기에는 거품이 있단 말이죠. 그 거품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쨌든 가전 같은 경우에 TV라든지 이런 가전 쪽에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게 좀 어쨌든 중국 그 전기차를 규제하면서 뭔가 틈새가 생긴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신차 라인업들이 중국처럼 이게 중소형 전기차라기보다는 대형 SUV 쪽에 치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진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동차 쪽이.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은 좀 빼야 되지 않나? 막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리서치는 막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쨌든 대형 SUV를 생산하니까 부품주들은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화신이죠. 화신이라든지 얘네들은 지금 시세를 받고 있어요. 근데 딱 차트적으로도 자동차 부품주는 한 번씩 튈 자리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쭉 이어지기보다는 좀 박스를 좀 더 만들다 가지 않을까. 좀 눈치 보기를 좀 하다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음, 그렇게 하고 현대공업? 저는 현대공업이라든지 얘네들을 좀 보는 편인데 현대공업도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부품주하고 완성차하고 좀 괴리가 좀 있는데 어, 오늘 그 현대차 파업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일단 부품주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은 전기차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붐을 타고 네, 그 EV3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고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어, 네.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여력이 없어요. 사실 그 아까 얘기한 얘기랑 그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돈이 없으니까 차를 바꾸려면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 차를 바꾸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차를 바꿀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EV3가 나와서 기대감은 형성되어 있는데, 네, 기대감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지금 바꿔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휴대폰은 그래서 좀 제가 휴대폰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휴대폰 할부는 그래도 뭐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AI 관련해서 그 뭐야 새로운 어쨌든 스마트폰이잖아요. 체제가 약간 좀 미지적지근하긴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수요는 좀 나오지 않나. 특히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냥 이게 진짜로 뭐 혁신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어떤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이번에 이제 언팩 행사 통해서 갤럭시 어쨌든 플립을 내놓긴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올지 그런 것들도 그런 기대감에 이제 어떤 시장 형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휴대폰 쪽은 그게 되는데 자동차 쪽은 어쨌든 그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걔네들이 신제품을 내고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부품주 업체는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완성차가 과연 어, 우리가 이제 현기차 1분기 그렇게 실적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틈새 시장으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일단 좀 올랐잖아요. 근데 그만큼 2분기 시즌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전망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그냥 부품주만 보면 되지 않을까. 예. 또 그렇다고 너무 높게 이익을 잡는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이제 박스 정도. 그래서 현대목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한 8,500원 선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다가 이제 뭐 진짜로 좋아지거나 어떤 그런 나중에 또 업황에 뭐 리서치가 좀 나오겠지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차트는 맞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돌다가 쭉 갈 수 있는 차트는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아가 이런 차트가 굉장히 기대를 주는 차트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세기형으로 이렇게 가는 차트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한번 쭉 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 세기가 나오게 되면 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보기에는 돌파할 것 같이 보이지만 흐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 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기관들은 다 팔았어요. 맞아요. 그죠? 기관들은 다 팔고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단타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네. 그죠?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기관 외인들은 쭉 올라서 대충 평단이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죠? 한 10만 원 선,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팔기 시작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요 정도까지 한 11만 원 이하, 그쪽 요까지도 아마 빠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파업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추세를 타면은 그냥 쭉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하락 추세를 뚝 타게 되면은 그냥 쭉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는 진짜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외인 세력들, 그래서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위험해요. 그리고 근데 글로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그 뭐야 정몽구 회장님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세 좋다 이렇게 내는 건데, 저는 그게 어쨌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부러 그런 것 같다. 그럼 일부러 굳이 주가를 띄워 올랐다가 이렇게 뺀 이유는 뭐라고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찌라시를 갖다가 일부러 했다라는 거죠. 그런 찌라시를 일부러 해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도 지금 어쨌든 지분 문제들이 얘네들도 어쨌든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 뭐라고 해야죠? 현대는 항상 그 승계 작업이라기보다는 그 지분, 이 순환 출자고를 끊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죠? 눈치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엮여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가 방어를 위해서 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여기 현대 모비스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하락하던 와중에 좀 이렇게 돌려 세우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쭉 팔잖아요. 기관들이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고점 돼서 이렇게 쭉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금요일 상황 딱 보면 기관이 엄청 샀죠. 그죠? 기관이 엄청 샀어요. 무슨 말이에요?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 기관이 그걸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라는 거는 요 가격대는 지금 뭐예요? 어쨌든 현대 입장에서도 요 가격대는 지켜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권력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음구름대 만들잖아요. 음구름대 만들게 되면은 이 정도로 확 찌르면서 뭐를 제시하냐면 요게 목표가를 제시하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쭉 하고 정리해서 만약에 이제 쭉 가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쭉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 지켜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뭘 보면 된다. 기간 매동을 이제 쭉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실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 주가 방어 플러스 뭐다? 지분 문제 순환 출자고를 끊기 위해서 뭔가 좀 액션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방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이런 식으로 기관 수급이 쭉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어디랑 비슷하냐면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 요때 모양새랑 비슷해요. 그죠? 요때 모양새랑.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를 보면 현대위아를 또 봐야 되거든요. 현대위아를 좀 봐야 되는데 현대위아는 근데 좀 더디죠. 그래서 이런 건 좀 패스하고
현대글로비스. 음, 현대글로비스가 재밌죠. 그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죠? 우소님은 아시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에서 뭘 담당하고 있는지.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서 뭘 담당하고 있다? 현대차 부품을 담당하고 있죠. 현대차 부품. 그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봐야 돼. 그쵸? 자동차 부품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순환축자 가운데 중심에 있는 애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대차를 보려면 현대모비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이 딱 연결이 되죠. 현대차 자체는 지금 잘 모르겠다. 예, 실적이 좋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부품은 계속 뭔가 지금 현대차 완성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품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현대공업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거는 운송이죠, 운송.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좋아질 것들은 지금 뭐예요? 운송이랑 그죠? 운송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완성차는 조금 그렇다. 네. 현대차는 조금 그렇다. 기간이 좀 팔고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식으로.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은 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음, 봐야 될 것들 자동차에서 봐야 될 것. 그다음에 오늘 또 뉴스 난 게 석유화학 관련해 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뉴스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 뉴스가 났는데 그래서 차트를 쭉 보면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방어를 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적이 좋고 나쁘를 떠나가지고 주가 방어를 그룹 차원에서 주가 방어를 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지금 장기 평선 타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슬슬 주가 방어를 좀 해야 될 자리가 왔으니까 막 그런 뉴스 기사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혹해갖고 살 필요는 없고 우리는 어쨌든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골든라인 깨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모아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왔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요런 거는 좀 지켜볼 만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음구름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만들면서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아직은 좀 기다려보고 이런 걸 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N자 파동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전저점까지. 그죠? 그리고 깨고 내려가는 걸 보면 어쨌든 다시 언젠가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골든라인 있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는 자리. 그죠? 그래서 탄소 섬유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차트 보다가 요거 레브 코퍼레이션 차트가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보니까 이제 인플루엔서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K 상품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어저께 친구한테 물어봤잖아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미국 텍사스 거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뭐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막 그렇게 확 퍼져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은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게 어쨌든 간에 SNS라든지 뭐 하여튼 틱톡이라든지 하여튼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인플루언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게 막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이 인플루언서 플랫폼의 어떤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주목받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사를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K-뷰티, 뭐 K 뭐 푸드 얘네들이 가져올 어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돌려 세우는 봉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좀 한번 딱 시세 받고 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관심 갖고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 S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어, 후행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화살표 같은 게 뜨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S 화살표, 이 핑크 화살표의 의미는 사실은 저 그거예요. 평소랑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캔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런 했을 때 얘가 뜨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건 수치적인 문제라서 좀 그렇고, 뭐 거래량부터 해서 상승폭까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은 뭐 추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상승폭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핑크 들어오게 되면 눌림 주면 다시 이렇게 가든가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더 갔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쭉 빠져주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긴 어떤 조정 기간을 쭉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새로운 봉이 딱 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간다 안 간다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요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관련 지분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검색이 되는데 그렇게 재밌는 주식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어인천으로 지금 어쨌든 그게 낮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뭐 상승해가지고 못해도 상한가라든지 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얘네들 이렇게 좀 수급 약한 친구들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나. 혹시나 갖고 있으면 재료 소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점점 수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화물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어떤 그런 걸림돌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배열 만들면서 쭉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밀리는 상황인데 요거 지금 좀 잘 모아가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드네요. 이렇게 선 잡아놓고 한 출발하기 전에 한번 쭉 밀고 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요 골든 라인도 잘 보고 지켜주는지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 말고도 한진칼을 좀 보면 되는데 한진칼이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죠. 오선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한진칼을 일단 대장 놓고 봐야 돼요. 얘를 일단 대장 놓고 보고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이에요. 한진칼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죠? 대한항공 저는 좀 꺾였다 갈 것 같았는데 지금 일단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시아나 항공.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아까 전에 꿈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병하면은 제일 좋은 애가 누구겠어요? 얘겠죠, 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딱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 깨고 지켜주는 거 보면은 강됐다. 근데 지금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기간이 지금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요게 좀 지금 불안 요소고. 근데 이제 기간 나간 물량을 지금 외인들이 다 받았거든요. 이게 좀 불안 요소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지켜보고 언제든지 이런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 이슈거든요. 그냥 쭉쭉쭉쭉 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세 주면 무조건 털고 나와야 되는 또 그런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항공주가 시세 받을 때 막 그때 같이 올리겠죠. 피날레로. 그래서 항공주 태위항공이라든지 네, 태위항공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죠? 태위항공도 여기 골든라인, 데드라인, 그죠? 그래서 지금 기간이랑 이거 다 모아놨어요. 그죠? 태위항공, 그다음 제주항공 지금 내려왔네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역별된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보는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T항공을 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항공주도 제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7월 달에는 저거 뭐야 파리 올림픽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유에파 그쵸? 그것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행주 체크하면은 하나투어, 그죠? 하나투어 딱 지켜줘 다시 가고 있죠, 그죠? 하나투어. 아니, 모드 투어는 근데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 어쨌든 모드 투어도 움직이고 여행주도 밑에서 바닥다지면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네, 카지노주 준비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딱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6월달, 7월달 갈수록 우리는 실적주에 주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는 예상해요.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죠? 올라가면서, 어,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 만들겠죠? 그죠? 다시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말고도 뭐, 저 뭐야? 또 뭐 있죠?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 야, 강원랜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보여요, 이제. 이제는 뭐 어떤 걸 안 보면 안 된다 그건 아시겠죠,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요 골든라인 근방에서 노는 게 좋아요. 좀 멀어지는 친구는 좀 버리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저거 뭐야 원격 진료 관련주들 지금 토마토 시스템, 유비케어, 그죠? 인성정보 얘네들 다음 주에 그거 있잖아요. 다음 주 휴업하잖아요, 그죠? 비트 컴퓨터까지 한 번은 치겠죠, 그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제가 오늘 좀 훑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고, 음, 특별히 물어보거나 아니면 봐야 될 차트 있을까요? 반도체 얘기는 안 하고 2차 전지 얘기도 안 해서 좀 심심할 텐데, 다음 주에 그렇게 좋게 보지가 않으세요. 아, 로봇은 좀 좋게 보여요, 로봇. 로봇은 이상하게, 두산 로보틱스. 로봇은 계속 눈에 밟혀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 구름대 좀 설명드리면, 네, 그런데 설명 들으면 20선, 60선하고의 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이죠.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가 정배열을 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항상 보면 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거 보면 정배열, 역배열, 잠깐 이렇게 만들었다가 쭉 하면서 그러니까 얘를 흥국 옆에 이제 쭉 본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양구름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죠? 네. 얘랑. 그렇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애플 핸드폰 관련, 그죠? 디스플레이 핸드폰 관련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맥북이라든지 어쨌든 디스플레이 관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기술주나 이쪽 전기전자를 보겠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갤럭시나 애플 신제품 핸드폰 쪽을 보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HBM 관련이나 뭐 하여튼 랜드 쪽도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반도체는 좀 식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 관련주 이제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당대표 관련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화장품주 아직 안 죽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새로 이제 화장품주에서 어쨌든 푸드 쪽까지 넘어가고 해서 푸드 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죠? 술이 좀 덜 갔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쓰고 싶네요. 그럼 자동차는 부품주 그렇게. 그렇게 잡고 한번 주말에 차트 한번 쭉 돌려보세요. 그럼 대충 자리들이 나올 겁니다. 바이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어쨌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바이오는 뭔가 지금 원료의약품 관련해가지고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볼까요? 네.
바이오 다 내려왔네요. 그죠? 셀트리온 추가 매수할 추매자인 것 같은데? 제가, 네. 셀트리온 추매자리인 것 같아요. 하마몬이. 네. 바이오는 어쨌든 이런 저번에 말씀드린 완성품 쪽으로 가십시오. 약을 실제로 파는 앞타모사이언스. 앞타모사이언스. 아, ABL 바이오. 다 내려오긴 했는데. HLB. HLB 괜찮네. 저 꾸물꾸물꾸물꾸물 올리면서 칠 수 있겠네요. 네. 바이오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다들 졸리시죠? 11시에요, 벌써. 철강은 힘들어요. 철강은 제가 알기로는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동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랑 얘네들이 다시 움직일 때 됐어요. 네. 이 거래량이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멘트 해가지고 이제 보셔야 돼요. 요 자리 되겠죠. 네. 여기서 다시 초론대추처럼 이렇게 다시 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얘 뭐지? 동해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되거든요. 한국가스공사를 보고 얘가 지금 안 죽어요, 아직. 안 죽어요. 엄청 센 애예요. 아마 얘 과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얘가 죽지 않는 이상 동해전 이슈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됐죠?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참가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공부 꼭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